나는 지금까지 꼭 2개의 시계를 소유하였다. 이상하게도 현대 생활에 있어서 시계라면 필요 불가결의 상관 도수용으로 되어 있는데도 나는 무딘 편인지 게으른 편인지 용케도 시계를 별로 차고 다니지 않는다. 오히려 요즘엔 100m 경주를 계시하는 스톱워치 같은 전자시계가 유행하고 있어 지금 몇 시쯤 됐습니까? 하고 물으면 예, 지금 12시 12분 12초 올시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1분 1초를 다투는 현대인들에게는 앞으로 이런 대답을 요구하는 시계가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시각은 12시 12분 12초 3입니다. 이런 각박한 현대 생활에서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는 내게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곤 한다. 에디슨의 말을 실천에 옮기시는 건가요? 불편해서 어떻게 다니시나요? 나 역시 누구보다 시간을 쪼개고 계획을 세워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바쁜 생활에 파묻혀 있다. 그런데도 하등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는 데에 불편을 느껴본 적은 없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가 교내 문학 콩쿠르에서 영예의 장원을 획득한 후 부상으로 싼 팔목 시계를 얻게 된 것이 나와 시계가 인연을 맺게 된 시초였었다. 시계 뒷뚜껑에는 대강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제몇 회 경희문학상 수상기념. 시계를 상으로 탄 이후 나는 얼마나 기뻤던지 세수를 할 때에도 시계를 차고 했을 정도로 몸에서 한시도 그 시계를 떼어놓은 적이 없었다. 한창 그 당시 유행이던 중국집에서 친구들끼리 음식을 시켜 먹고 시계를 맡기고 나오는 악동짓도 나는 해본 적이 없었다. 하고 다니는 짓거리는 분명 악동 중에서도 불쌍놈이었으면서도 시계만은 정조처럼 지켰던 것은 그것이 문학상의 부상으로 받은 신성불가침의 증거품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나는 1년 후쯤 그 시계를 팔 수밖에 없는 비운에 봉착하게 되었다. 무슨 일이었던가는 뚜렷이 기억되지 않는다. 갑자기 학생으로서는 큰 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나는 망설이고 망설이다 시계점을 찾아가서 이렇게 애원하였다. 이 시계를 팔겠습니다. 하지만 사신 후에라도 한 달 동안만은 팔지 말아주세요. 그 한 달 내에 제가 도로 살 테니까요. 시계점 주인은 내가 떨면서 내미는 시계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시계 뒷뚜껑에 적혀진 문구를 주의 깊게 읽어보았다. 제몇 회 경희문학상 수상기념. 그렇다면 이 시계는 상품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좋았어. 약속은 지키마. 그래도 한 달 이상은 안 된다. 한 달 내에 도로 사겠다면 약간 이자 정도 받고 돌려주마. 시계를 팔았을 때 나는 얼마나 공허했던가. 문학 자체를 싸구려로 팔아치운 것 같은 슬픔과 잘 때에도 내 왼손 팔목에서 째깍째깍 소리내며 돌아가던 야광시계. 내 몸의 분신처럼 늘 존재하던 시계를 벗은 공허감은 나를 깊은 비애감에 빠지게 했었다. 팔 때에는 한 달 내로 다시 사겠다고 공언했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단 써버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은 마른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셈이었다. 나는 거의 매일 학교가 파할 때면 시계점에 달려가 내 사랑하는 시계가 무사한가 안부를 묻곤 했었다. 그럴 때면 시계점 주인은 진열장에 걸린 시계를 보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안심하라고 여기 있으니. 하지만 이젠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이 지나면 이 시계는 시집간다고.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다시 그 시계를 되찾는 일은 강도짓밖에 없었다. 나는 약속 시일을 넘겼으며 또다시 시계점에 들르지 않았다. 그로부터 오랜 시일이 흐른 후 나는 가정교사를 해서 제법 큰 돈을 가지게 되었다. 첫 월급을 탄 순간 나는 뛰어서 시계점으로 찾아갔었다. 시계점 주인은 확대경을 눈에 끼고 분해 소재를 하고 있다 나를 맞았다. 벌써 언제 일이냐?
이제 와서 시계를 찾으려 한다면 어쩌냐. 6개월이 넘었는걸. 그로부터 12년이 흐른 후 나는 또 하나의 시계를 가지게 되었다. 결혼식을 2, 3일 앞두고 아내는 내게 미도파 백화점에서 시계를 하나 사주었다. 골라보세요. 마음에 드는 대로. 하지만 너무 비싼 거 고르지는 마세요. 소위 결혼 예물로 시계를 사주는 아내의 심정을 나는 모르지 않았다. 기껏해야 아내는 월급을 다달이 부은 적금에서 그래도 남편이랍시고 시계를 사주려 하는 것이다. 나는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시계를 골랐다. 그것이 내가 만난 두 번째의 시계였다. 밥을 주지 않아도 제 스스로 돌아가는 제법 실한 시계였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벌써 그 시계는 하루에 꼭 10분이 늦게 가곤 했었다. 10분쯤이야 하는 오기로 나는 버텼었다. 얼마쯤 뒤부터는 어떨 때는 10분쯤 빨리, 어떨 때는 10분쯤 늦게 가는 노만길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어떠냐 싶어 그대로 버텼었다. 해외에 나갔을 때 조금만 무리하면 좋은 시계를 살 수 있다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나는 이 시계야말로 아내가 사준 선물이 아닌가 하는 통속 영화의 대사를 외우면서 나의 게으름과 무신경을 미화시키기도 했었다. 숱한 시련을 견디며 시계는 내 왼손 위에서 수문장처럼 버티어 주었다. 어떤 때는 충격사로 거의 죽었다 소생하고 어떤 때는 뇌진탕으로 빈사 상태에 빠졌으면서도 그 시계는 비록 노망이 들긴 했었지만 절대로 30분 이상의 오차를 보이지는 않았었다. 소설가 송수경 씨가 내 시계를 보더니 이렇게 연민의 정을 표시하였다. 최인호 씨, 시계 좀 갈아차세요. 이건 시계가 아닙니다. 시계 사촌입니다. 2년 전쯤 시계는 수명을 다했다. 분명 방수를 보증하던 시계는 어느새 스며들어온 습기로 푸른 곰팡이가 얼굴에 피어 있었고 한 달을 늘 16일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마침내 시계침을 돌리고는 나사가 빠져나가고 말았다. 고치리라. 고쳐가지고라도 또다시 차고 다녀야지. 내 결심을 듣더니 아내는 애써 만류했었다. 새 시계를 삽시다. 안 사. 왜 고집을 부리세요? 난 이 시계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차고 다닐 거야. 아내는 어릴 때의 내 기억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6개월 뒤 시계를 찾으러 갔을 때의 그 슬픔을. 며칠 전 지방여행을 다녀온 내게 아내는 새 시계를 내어밀었다. 어때요? 예쁘죠? 나는 새 장가 든 호라비처럼 물끄러미 시계를 바라보았다. 이제 또다시 나는 이 새 시계와 인연을 맺으려 하고 있다. 이 새 시계가 멈추어 운명을 다할 때까지 또 어떤 일들이 내 곁에 벌어질 것인가. 제발 바라는 것은 오직 감사와 신뢰로서 내 생활을 기록하는 반려자가 되어주기를.